안녕하세요, 선한예치입니다. 요즘 경매 다가구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는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부와 자금이 준비된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는 입지가 좋은 물건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일반 매매와 급매를 동시에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하나 정해서 그 지역의 시세 파악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가구는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평균 시세라는 것이 없지만 토지는 지역별 평균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 파악은 토지의 가격을 파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호선 중곡역에서 700m 정도 되고요.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5호선, 7호선 군자역과도 가까운 거리라서 더블 역세권입니다. 위치는 아주 좋죠. 한 정거장만 가면 세종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가 있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물건 스펙을 보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대지 면적은 42.05평입니다. 감정가는 14억 1,527만 1,440원으로 평당 3,365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존 등기는 2017년으로 준신축 건물입니다. 높이는 5층 건물입니다. 다가구는 주거용이 3계층이라는 거 아시죠? 다가구가 4층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가 섞여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층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1층은 계단실이고 2층은 사무소, 3층부터 5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2층이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은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중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다가구 이외에 사무소라는 용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402호가 3.5제곱미터, 501호가 10제곱미터 패널조 주거 위반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1차 유찰되어서 11억 3천만 원에서 변경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요. 취하가 되었네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경매를 중지해달라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물건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용으로 해당 지역을 조사해 두면 다음에 같은 지역이 나왔을 때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사를 위해서 디스코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의 실거래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운데 여기 한번 볼까요? 단독주택 제2종 일반 지역이고 대지 45평, 1977년 2층 건물은 거의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9월 달에 11억에 거래됐네요. 연면적을 이렇게 대지 면적으로 바꿉니다. 연면적은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깔고 있는 땅 면적으로 다 맞춰서 봅니다. 대지 면적당 단가가 2,420만 원입니다. 도로 전면, 어떤 도로에 접해 있느냐, 저는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세로 면 불, 그 좁은 도로에 접해져 있고 가로치고 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차량 통행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큰 도로가 아니고 들어와서 얇은 도로 전면이 어떤 건지 이걸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가까운 거 여기 한번 볼까요? 10억 5천만 원, 22년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지 42평, 2층 건물. 1977년식 2,480만 원. 비슷하네요. 단가가. 각지에 위치해 있죠. 구축이라도 위치가 좋게 보여요. 각지가 제가 좋다고 했죠. 일종 근생이 들어가 있네요. 코너에 있는 건물이니까 상가를 넣어도 되겠죠. 면적 42평이고 볼까요? 도로 전면, 소로 각지. 소로라고 해서 아주 좁은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조건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주 용도는 일종 근생이 들어가 있고요. 기타 용도 주택 점포, 가구 한 가구. 로디뷰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이에요. 이 각지 물건들은 다 이렇게 상가가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특별히 낮은 편이네요. 다른 건물들은 3층 정도까지는 올렸는데 이 건물은 2층이네요. 여기 이 코너에는 다가구가 있고 다른 거 보겠습니다. 24년도 1월에 거래됐고요. 아주 최근에 8억이네요. 왜 이렇게 싸지? 대지 28평. 대지가 아주 작네요. 1987년. 아주 구축이에요. 그리고 2층 건물이고 2,800원. 평당 단가는 좀 비싸게 거래됐는데 최근에 거래돼서 그럴 거예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소유구분 법인, 세로 한면 불, 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데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아요. 4m 도로를 끼고
다니고 있다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밖에서 봤을 때 가시성이 안 좋잖아요. 그 건물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세로 한 면 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구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축 한번 볼까요? 이게 각지에 있어요. 저 각지에 있는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어요. 대지 39평 2010년식 건물입니다. 4층 건물입니다. 주변에 실거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게요. 17년에 10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770만 원 평이하게 괜찮게 거래했습니다. 10억 9천이면 굉장히 괜찮죠. 중곡동에 면적이 39평이고요. 세로 각지 가 이 경우는 차량 통행 가능한 도로를 끼고 있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5가구로 돼 있고요. 이 물건은 오리지널 다가구 주택이네요. 그냥 2, 3, 4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2가구, 2가구, 1가구, 5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2,770만 원. 저는 이 물건을 굉장히 잘 산 것 같아요. 위치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건물이에요. 이게 이 건물 같은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가 60평. 대지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2011년식이고 6층이에요. 되게 높네요. 다가구 6층이다 하면 또 이것도 다른 용도가 섞여 있겠구나. 이게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25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평당가가 4,219만 원. 건물이 높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단독주택 제2종 근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수 9가구. 근처에는 이렇게 9가구씩이나 들어간 게 없는데 2층, 3층이 제2종 근생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4층부터 6층까지 3계층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차 7대고요. 한번 이 물건 볼까요? 되게 궁금하죠? 이 건물인 것 같아요. 앞쪽은 좀 좁아서 별로 안 큰 것 같지만 뒤로 되게 크네요. 이 건물입니다. 이건 중곡역에서 좀 가까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식이고요. 4층 건물입니다. 대지가 41평이고 2017년에 10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단가가 2,600만 원인데 다 이렇게 좀 비슷하네요. 세로 각지 가. 제가 이거 좋다고 했죠. 이 건물이네요. 이 동네는 약간 1층에 상가 같은 게 많이 들어갔네요. 괜찮네요. 이 나가면 바로 이렇게 큰 도로예요. 큰 도로에서 바로기 때문에 약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이쪽 위치 좋네요. 가격도 좋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는 이 물건이 이제 경매 물건과 제일 유사한 것 같아요. 대지가 42평이고 2014년식이고 5층 건물입니다. 평당 단가를 보면 3,647만 원입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3,360만 원대였거든요.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대지 면적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경매 물건과 가장 유사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가구 수가 4개네요. 1층, 2층은 근생 용도고요. 3, 4, 5층이 다가구 주택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인데요. 근생이 있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용도는 근생일지 몰라도 그냥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도 15억 4,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가를 이렇게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물건을 이렇게 보시고 하나씩 보면 서로 비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서 비교하는 습관을 좀 기르시면 좋습니다. 저는 물건을 볼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녔거든요. 실거래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구축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대, 신축은 2,600만 원에서 3,600만 원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매물을 보면 평당 4,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이 중곡동, 중곡역하고 군자역 사이에 이 정도에 있었죠. 이 정도에 나온 매물 보시면 됩니다. 다 25년 이상 다 구축이란 말이죠. 이거 한번 볼까요? 14억 5천. 매매가 14억 5천에 나왔고요. 32.1평, 대지 면적 좀 작은 편이네요. 평당 4,500만 원입니다. 최근 매물은 이 정도 4천만 원 이상으로 나오네요. 사용 승인 2018년 얼마 되지 않았고 기보증금 4억 5천. 보증금은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증금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살 때 보증금이 높아서 내가 돈을 좀 적게 들었더라도 또 만기가 되면 내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를 알고 사셔야 합니다. 인수할 때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만기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추가로 금액이 들어간다. 이걸 인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해놨네요. 엘베 있는 주인 세대, 5층 입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준공이용 역세권 매물입니다. 매매가 많이 하향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건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물건 매매가를 좀 하향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스펙이 이거보다 좀 비싼 집이 많더라고요. 가격 조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5층이 2제곱미터 주거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 20만 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5층에 뭐 패널 같은 거를 씌웠나 봐요. 여기에 주거 위반으로 이행 강제금인데 이행 강제금이 요 면적이 이렇게 작은데 20만 원이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 보면 쭉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매매가를 깎을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절대 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깎을 수 있다. 그러면 깎아서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총 가구는 5가구이고 주차장 3대, 엘리베이터는 총 1대. 엘리베이터 있는 거 좋네요. 매물 대부분이 25년 된 구축입니다. 중곡동은 구축의 비율이 높고 10년 이내에 준신축은 평당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보통 이 정도만 조사하고 현장에 나갑니다. 다가구 공부 중인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중곡동에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셔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손품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에 나가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이드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매 단계에 최선을 다해야 다음 단계가 쉬워진다. 다가구 임대인이 되려면 구입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현장에 나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줘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가구 구입에 도움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만 집 있잖아요. 저 집이 경매에 나왔는데 저 집이 바다 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는 엄청 궁금했거든요. 현장에 와보니까 역시 추측만 하지 말고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앞에 바닷가 일선이 아니라서 뷰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나와요.